지금은 어떻게 사세요? 지금은 연금 받으세요? 아니면 아니 연금도 쪽밖에 안 받지. 왜요? 그전에 연금 냈는데 많이 내렸는데 연금은 조금밖에 안 했어. 그러면 조금 약간 후회되시는 거예요? 뭐 그때 더 낼 걸. 어. 그렇지 그때는 마음대로 더 낼 수 있었는데 많이 냈으면 많이 받겠지. 연금은 얼마 받으세요? 왜? 조금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젊은이들은 그래도 연금을 넣는 게 나을 무조건 넣어야 돼.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넣어야 돼.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거든.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. 인생 도시락. 아버님은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? 한의사. 한의사? 그러면 지금은 일은 네. 그만두시고 예. 몇 년 하셨어요? 작년 55년. 55년이나 여기 분당에서요? 난 서울에서 강릉. 근데 궁금한 건 한의사 저 직업은 더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? 왜 그만두셨어요? 그럼 늙었으니 그만해야지. 이제 힘이 드니까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대치 때문에. 올해 연세가 나는 다섯, 75? 85.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아이 안 보이는 것도 안 해야지 뭐. 75으로 보이셔가지고 아버님은 그러면 지금 은퇴하셔서 생활이 어떻고 뭐 하며 지내세요? 취미도 뭐 친구들 만나고 말이야. 친구 만나고 어. 골프 치세요? 골프 치다가 옆구리가 아파서 안 쳐져. 골프 치시고 저희가 아는 그쪽 뭐 경희 한의대 약간 그쪽 계열이신가요? 나는 경희대 전신이거든. 우리 옛날 동양의과대학에 있었어. 동양의과대야. 그게 원래 한의학이야. 그게 근데- 경희대 전신인가요? 그렇지. 경희대 정신인데 14회인데 14년 동안 되다가 해방후에 그다음에 경희대학으로 가. 경희대학이 합치는 바람에 이제 경희대에서 한의과대학을 세운 거야. 아버님은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그러면 그 한의사 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? 지금은 연금 받으세요? 아니면 아니 연금도 쪽밖에 안 받지. 왜요? 그전에 연금 냈는데 많이 내렸는데 연금은 조금밖에 안 했어. 그 연금에 대해서 그때는 뭔지 몰랐잖아. 그래도 한의사면은 저희가 돈을 좀 네. 많이 버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내라 그랬지 그때는. 네. 근데 많이 안 내셨어요? 좀 적게 냈지. 근데. 실례지만 지금 얼마 받으신지 여쭤봐도 돼요? 조금 냈으니까 조금밖에 안 나와. 그러면 조금 약간 후회되시는 거예요? 뭐 그때 더 낼 걸. 네. 그렇지 그때는 마음대로 더 낼 수 있었는데. 그쵸. 내려는 대로 다 낼 수 있었는데 많이 냈으면 많이 받겠지. 연금은 적으시면 벌어놓으신 걸로 부동산으로 사시는 거예요? 투입원이 있으세요? 수입원이 별로 없죠. 있는 도 쓰지 뭐. 벌어놓으신 거 쓰시는 거구나. 얼마 정도 드세요? 생활비가? 생활비가 쓰게 달았지 뭐. 우리 한의사들이 지금 모여서 얘기라. 뭐냐면 하는 사람 다 충분하게 살아. 직급하는 사람은 다르지. 우리 친구들도 보면 하나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. 최소한데 생활은 다 하니까. 500 이상은 되지. 500은 1000만 원. 근데 월 500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쓰겠다는 지금 이제. 아버님은 그럼 별로 인생에서 별로 후회되는 순간은 없으시겠다.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지 뭐. 아니 뭐 투자했는데 사기꾼들한테 걸려서 뭐 사라 그러는데 그거 사고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 산 거야. 뭐 사셨어요? 뭐 사셨어요? 금액이 좀 큰가? 땅 사는 거야. 땅 옛날에는 그 부동산 업자들이 사기 쳐가지고 여기 개발했나 그래가지고 사는 게 그런 것도 있어.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때 얼마 솔직히 날리셨어요? 여기 아파트 값보다는 그만큼 더 줬지. 이거 살 돈이지. 그 당시에는 이거 여기 저기 뭐야 시범 아파트 시범 단지 옆에 60평짜리 그때 3천만 원 줬어. 지금 그게 3천짜리가 지금 30억이잖아. 30억이니까. 30억이 뭐야 40, 50대잖아. 그러면 몇십? 앞으로 젊은 사람들 한 말씀? 젊은 사람들한테 이건 놓치지 말아라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라. 젊은 사람들 네.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야지. 도덕관. 지금 점점 사람이 아니고 뭐 개하고만 살고 기계하고만 살고 점점 인성이 없어지잖아. 인성이 없어져. 서로 생각하니 인간과 인간의 생각하니 그 시골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. 맞아요. 인생 도시락.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? 81, 4, 5년생 4-5년. 닭띠. 닭띠? 닭띠가 재수 없어. 왜요?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. 잘된 사람은 없어요? 별로 잘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닭띠들이 잘된 사람이 없어. 팔자가 기구해. 그 아버님 팔자도 기부한 거예요? 난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객지 생활을 오래 했지. 뭐 하셨는데 전에?
해대 나와가지고 배 8년 탔지. 해양대 나오셨어요? 어. 저 해양대 나왔어요. 그래? 몇 기야? 전 근데 해사대학이 아니라 경영학과 나왔어요. 승산학과가 아니에요. 그렇구나. 근데 그리고 뗏목 타고 다녔어. 근데 저, 저 영도에서. 영도 해양대학교 나왔어요. 그래. 대학교 선배님이시네. 야, 이것도 웃기게 만났네. 진짜 웃기게 만났네. 영도구에 있었지. 지금은 그거 뗏목 해가지고 걸어다니 차 왔다 갔다 해. 항해학과고 기관학 진짜. 나는 항해학과 나왔지. 그럼 선장님도 하신 거예요? 그럼. 마도로스. 아이고 얘기하자면 밤샘이 얘기해도 할 수가 없어. 고등학교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 붙었는데 네. 학비가 될 길이 없어. 막막해. 그래서 국비전사로다가 그때 월남 갔다 와가지고 2번 시험 보고 3번째부터 들어간 거야. 그 월남에서 돈 벌어와가지고 그때 국비였었지. 그 뗏목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. 그래서 그 모자만 싹 쓰고 교복만 입어도 버스 타게 되면 아가씨들이 팍 펜팔하자고 하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었어. 그래서 미국에 법물이라는 회사가 있어. 그 저기 베네수엘라 바로 맞은편에 트리나드 토바코가 있어. 근데 그 위에 가야나가 있고 가야나에 수리남이 있고 수리남 위에 바로 저기 브라질이 있어. 그 베네수엘라 밑에 콜롬비아가 옆에 붙어 있고 쭉 남미 쪽으로다가 한 29개월 돌아다녔지. 새우가 거기서 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근해에서 수심 50m에서 100m 사이에 네. 그 새우가 나는데 새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. 백새우가 있고 앙카떼는 전백 새우가 있고. 그럼 그거를 잡으신 거예요? 아예 운반선. 운반서.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고려원양, 대창수산, 사조산업 그 배들이 많이 나가 있었어. 수산개발공사에서. 그렇게 그럼 마도로스 몇 년 생활하신 거예요? 8년. 8년? 그래서 막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1항사까지 선장까지 하신 거예요? 선장했지. 선장까지 하시고 궁금해요. 그때 얼마 버셨어요? 아유 그거 얘기하자면 몇 시간 얘기해도 다 못해. 아니 그래도 조금 그럼 한 시간만 그럼. 얼마? 아니 그러니까 좀 돈 좀 버셨을 것 같아요. 왠지. 그때 우리가 전도금 얼마 받고 나가냐면 징으로 한 사람은 한 4천만 원 돼. 그때 400만 원 받았으니까. 월급? 아니 가는 계약금. 계약금. 그냥 봉급은 18만 원. 18만 원. 직원에 가면 18만 원 무가 상세면 지금 한 6, 700만 원 될 거야 아마. 18만 원에도 쌀 한 가마니 얼마 썼는데 나만 한 가지 5원에 썼는데 버스가 220원 30원에 썼는데 그래가지고 귀국 8년 만에 귀국해가지고 우리 형이 화공약품 장사를 했어. 내가 작년에 그만둬서 화공약품 장사 44년 장사하고. 화공약품이라는 게 뭐예요? 아유, 그 종류가 무척 많아. 우리가 일반 통용할 수 있는 종류가 7만 2천 가지야. 쉽게 얘기하면 황산, 염산, 유산, 질산, 초산. 질산이 초산 같은 말이야. 도금계통, 나영계통, 도자계통, 유리계통, 섬유계통. 그 다 분야가 다 틀려. 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래 유리계통에 장사를 주로 많이 했지. 그래서 한국 판유리, 금강유리, 대구 문화유리, 경기유리, 뭐 이조유리, 뭐 대한민국 유리 공장 안 한 데가 없어서.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쭉 하셨어요. 돈은 좀 버셨어요? 아유 돈 벌어 뭐야 다 부도나서 뜯기 그랬지. 그럼 아버님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세요? 한 달에? 지금은 이제 마누라가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0 정도 있어. 최하 300원 있어야 돼. 왜 그러냐면 내가 장사하면서 돈 줄 때는 250 정도 줬거든. 관리비가 요새 보통 보면은 38만 원, 40만 원 뭐 이렇게 나와. 맞아요.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난방이 한 40, 한 4, 5만 원 하고. 하여튼 아파트에 들어가는 소소한 돈이 무척 많아. 아버지 그러면은 지금은 뭘로 생활하세요? 정부에서 받는 게 한 130만 원 돼. 그 월남 갔던 그 구민형 군인들. 원어치가 나오는 게 한 49만 나오는 게 있어. 그거 뭐 기초연금 받고, 그다음에 구청에서 또 한 20만씩. 그다음에 아니 시에서 20만 원, 구청에서 10만 원. 그 국민연금 다 합해서 이것저것 130만 가지고 용돈 충분히 쓰지. 쓰고도 남어. 연금은 얼마 받으세요? 18만 원. 왜? 조금밖에 안 넣었으니까. 그때 우리 당시에는 국민연금 들어가면 뭐 부도 난다 안 난다 그래가지고 안 넣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전화 왔더라고. 아 사장님 국민연금 넣어서 압류 들어온다. 빨리 정리하라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후회가 막 심한 거야 지금. 왜? 내 걸? 낼 걸. 그때 4, 5천만 들어간 사람 지금 8, 90만 원 나와.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국민연금 넣으라고 하는데 나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장사다 부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10명에 한두 명은 믿는데 8명은 다
도둑놈들이거든. 장사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 저희 젊은이들은 그래도 연금을 넣는 게 나을 무조건 넣어야 돼.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넣어야 돼.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거든.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.